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7년 6월 24일 서울시 9급과 7급 시험이 있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7급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7급 시험은 서울시 7급을 시점으로 이제 7급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자, 향후 정말 중요한 8월에 국가직 7급 그리고 10월에 이제 지방직 7급이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국가직 7급 목표를 공부하고 계시죠. 일단은 이번 서울시 7급은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작년 국가직 7급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출제자가 도대체 누구냐? 뭐 그렇게 막 말씀하셨던 작년에 그 기억이 나는데 올해 서울시도 그랬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고 스타일의 문제도 여러분 집어넣으면서 좀 지엽적인 문제, 그러면서 또한 흐름 중심의 수능 문제도 집어넣고, 그럼 고시성 문제와 수능 문제가 섞여 있는데, 그러면서 더 어렵게 느껴진 것은 너무 지식을 요구하는 지엽적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해설 들어가기 전에 국가직 7급을 목표로 하시는 많은 제자분들, 수험생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7급 시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더더구나 국가직 7급에서는 영어가 빠졌잖아요. 그럼 이제 6과목으로 승부를 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사는 더욱더 쉽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작년 국가직 7급이나 지금 서울시 7급 수준의 문제로 나올 건데요. 그렇다고 수많은 지엽적인 내용들, 그 많은 5천 역사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이 국사만 보러 가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분 시험들에 요런 제가 저희 국사.co.kr KR이나 남부고시 온라인에 들어가시면 제가 늘 꼼꼼하게 여러분 해설지를 올려드리는데요. 거기에 늘 공을 들여서 어떻게 문제가 시대별로 출제되었는지 그걸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한 여러분 서울시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5년치 그러면 15개가 돼요. 15개를 모으면 300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주제들 보세요. 그러면서 그 주제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그쪽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 어떨까. 더더구나 여기 당락은 문화사와 근현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현대사와 문화사를 좀 더 꼼꼼하게 보시는 훈련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문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대별 분석해 보니까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고대사에서 5문제 좀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여러분 중세사회 2문제, 조선 전기에서 5문제, 조선 후기에서 1문제, 근대사회 전개기 즉 개화기에서 2문제, 민족 독립운동기 2문제, 현대사회 3문제. 그래서 어쨌든 근현대사, 여러분, 근현대사가 지금, 우리가 4문제, 3문제에서 7문제가 나왔네요. 7문제 나오고, 전근대사가, 13문제가 나왔죠. 보통 그 정도의 비중으로 나오는데, 올해 국가직 9급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4월 8일 국가직 9급은 우리가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고, 대통령 선거라는 그런 여러분, 어떤 민족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출제자가 현대사 내기가 굉장히 애매했었어요. 근데 지방직 9급 그리고 서울시 9급 7급은 현대사 파트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런 민주화운동, 여기 사건 순서 여러분 6월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우리가 소위 3.1 구국선언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의 추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잡아두시고요. 그러면서 다시 구체적 내용 볼까요? 고대사에서는 삼국의 대외관계 무난했습니다. 사건 발생 순서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신문학 너무너무 쉬웠고 발해가 좀 낯설었어요. 그리고 삼국 불교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세사의 최씨 무신 정권 조금 단어들이 조금 바뀌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다음 균형 이거는 7급 기출 지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까다롭게 나왔던 과거 7급 시험 문제가 살짝 바뀐 문제였었고요. 조선전기 여말선초 사건 순서 위화대군 이후에 그 사건 물어보는 거 늘 나왔던 거고 세조 무난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어려웠죠. 이 3가지. 여러분은 이 3가지에서 대부분 다 틀리셨어요. 남명 조시. 사실은 서울시 9급 7급 낸 교수는 같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9급에서는 조식이 밑에 보기집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7급에서는 조식을 본문으로 집어넣어서 사료로 집어넣어서 조식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궁궐 관련 문제 좀 여러분 까다로웠는데요.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적.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 서적은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요거는 여러분 자 만점을 방지하기 위한 그 문제였어요. 이거는 자 틀리셔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대부분이 다 틀렸을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자 조선후기 그냥 대외관계 순서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이제 대한제국 자 이 근대사의 계약에서는 대한제국 관련 내용 그다음에 베베르 고무라 각서 여러분 참 오랜만에 나왔네요. 과거에 사시형 문제에서 잘 나와 좋아했던 이거 아가파천 이후에 자, 자,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 물어보는 그 중에 베베라 고무라 각서에서 자, 과거의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물어봤지만 여기는 이게 어느 사건 때냐? 그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단지 자, 좀 자주 안 봤던 거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안 봤던 분들은 좀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독립운동, 자, 어떤 독립운동의 단체들 물어보는 문제. 현대사의 60년대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 자 현대사 사건들 주직적 북측 넣어서 순서 맞히는 문제 수험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문제지만 우리는 꼭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일제시대 때로 여기 하나 뺐네요. 20년대 모던걸 모던보이 그래서 1920년대 상황 물어보는 거 그래서 보기 지문에는 대한제국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시험에서 어려웠던 것은 남명조식 궁궐 서적 그리고 동시에 자, 요 부분에서 여기 살과 관계 녀석이 좀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그 네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 그다음에 조금 암기가 부족한 분들은 자, 요런 자, 뭐였습니까? 이런 최씨무신 조건 이런 것들도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발에 관련 문제도 좀 낯선 지문이 하나가 들어가서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해설을 볼 건데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해설을 아주 꼼꼼하게 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 본 당일날 늘 이건 저의 소신인데 당일날 여러분 해설지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해설지 다운받으셔서 보십시오. 거기 아주 자세히 해놨고요. 그래서 이 강의는 뭐 쓰면서 보지 마시고 아 서울시 7급에서 어려웠고 아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특히 정말 중요한 8월에 국가직 7급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방향성을 좀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말선초 상황 물어보는 문제 자 사건 순서 문제죠. 서울시스러웠습니다. 자 이성계 유야대군 자 우리가 1388년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성계 및 정도전 주도로 과전법 실시 1391년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자 공량왕 폐위 사실 이게 뭐예요? 태조가 자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간 사건이잖아요. 자 몇 년에? 1392년에 그러면 자 이성계 왕위에 올라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 뭐예요? 자 바로 이방원이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암살한 사건이잖아요. 언제? 자 왕위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사건들 보시고요. 사실 여러분 요 정몽주 암살 요것만 지금 처음 들어갔지 여기에 다른 거 많이 폐가입진 들어가서 자 9급 사회복지 문제의 기출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사건을 갖고 내는 건데 출제자는 똑같이 낼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두 개를 다른 지문을 집어넣는 거죠. 찾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상황 자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대한제국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실은 이러한 문제는 진짜 여러분이 확실한 개념만 잡으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과거와 달리 목포 군산 원설 수록에 얘기했다. 자 여러분 기출문제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에서 우리는 세계 항구를 일제히에서 강주를 열게 됐죠. 어디였어요? 부산, 원산, 인천이잖아요. 이미 원산은 그 전에 자 스스로가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이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출제자가 여기 살짝 실수를 했네요. 기억 있고 없는 거 이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강화도 조약 이런 정확한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대한국 국제 제가 정말 강조했던 거 늘 익숙한 거고요. 자 이제 디귿과 리을에서 좀 낯설 수 있어요. 자 토지조사사업 여러분 이거를 한자로 양전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양전사업을 부분적이나 했습니다. 두 차례 거쳐서 했었고 지게에 발급했고 자 1900년에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했고요. 파리에 있었던 만국 박람회에 대한제국은 자 우리 자 대표를 파견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해가 아닌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자, 마지막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수업에서 배운 거가 그대로 나오면 정말 좋지만 출제자가 작정을 해요. 그러면 특히 서울시 측은 워낙 적게 뽑기 때문에 정말 작정하고 자, 어디서 뒤져서 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 그렇다고 그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스킬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푸는 스킬이 좀 필요했던 그런 문제였네요. 근데 사실 시험 상황은 당황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가 그때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자, 몸속에 습득화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1960년 4.19 혁명 전후에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자,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혁신 정당 세력도 총선거에 참여해서 정치적으로 크게 약진했다. 여러분 저희는 진보당 사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조봉암의 자, 이 진보당 사건 1958년 이 사건을 계기로 뭐였습니까? 진보적 세력들, 혁신 진보 세력들은 약화되고 거의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4.19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 혁신 정당 세력 이게 바로 진보당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진보당 사건으로 자, 바로 자, 조봉암은 사용당하고 그 향후 진보 운동은 자, 점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아, 서울시 자, 이 7급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들은 단어가 나오네요, 여러분. 민중, 뭐 이런 단어 정말 5년 만에 보네요. 자, 감각 여러분 뭔가 좀 느껴지시죠? 어쨌든 제가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어떤 시대 상황에서 자, 이런 부분들 용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얘기고요. 자, 어쨌든 보통 뭐 시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건 그냥 저의 여담이고 자, 이제 사담이고요. 자,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에 국회에서 4.19 혁명이라고 하지 말아라. 4.19 운동이라고 얘기하라. 자, 3.1운동을 3.1운동이라 3.1혁명이라고 얘기하라. 라고 여러분 약간 보수당에서 얘기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4.19는 혁명으로 봐야 된다. 자, 이건 시민들이, 민중들이 정말 목숨 걸고 여러분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운동이잖아요. 근데 자, 일부 보수 세력들이 이걸 4.19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4.19 세력들, 그 혁명적 세력들이 정작 제2공화국, 장명 내각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나중에 자, 61년 들어오면서 민중운동은 생존권 차원을 넘어서 한국사회 구조 문제와 함께 통일운동, 그래서 제야 세력들, 학생들, 그 다음에 약간 자, 그런 좀 진보적 정치인들이 바로 중립화 통일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때 장면 내각은 뭐였어요? 여전히 반공 중심의 바로 자, 그런 통일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면성을 좀 보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여러분 국가직 시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4.19 자, 주력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4번 미출진 이승려. 이승려는 고려초 규법사였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과거에 이 지문 나와서 되게 햄냈잖아요. 이거 과거 7급 문제. 남학파, 북학파 이게 밑에 보기 지문으로. 자, 균여죠, 균여. 자, 균여입니다. 자, 심편제 종교 장손이고 의천이고, 자, 천태사교 은은 재간이고, 자, 성상융회 그리고 향가. 그래서 우리 향가가 그래서 균여가 쓴 자, 우리가 자, 보현 10원가가 있는데 그것도 향가집이죠. 고려전기 마지막 향가집 얘기하면 자, 이 균여의 얘기였잖아요. 성상윤회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원흉사상 얘기했었죠. 원흉사상. 종파통합. 원흉사상과 관계되어서 강조했던 게 누구였어요? 일단 제일 먼저 원효의 화쟁사상. 그 다음에 자, 의상의 자, 바로 화엄사상. 그 다음에 다시 자, 균여 역시 자, 종파통합 시도했고 그 다음에 의천, 진을 그리고 보우 이들을 강조했잖아요. 원흉, 성상, 성과 상을 융합하자. 불교의 교리통합. 그래서 조금 어려운 한자 용어였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국가직 7급 준비하신 분들 여러분 늘 자, 스님들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스님들 다시 한번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원효, 의상 그 다음에 의천, 지들 4명이 가장 중요하면서 나머지 다른 스님들 시험에 나왔던 스님들 꼭 놓치지 마십시오. 자, 서울시 9급에서는 바로 자, 여기
7급에서는 지금 균열 냈죠? 서울시 9급에서는 바로 요새 스님 냈죠? 조금 덜 나오는 스님들. 그러면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스님들.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히 봐두십시오. 자, 그 다음, 베베르 고무라 각서. 사실 이거는 조금 오랜만에 나와서 낯설지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가파처 당시. 그래서 이거는 답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엉뚱한 거기 때문에 얘기할 것도 없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고려 최씨 무신정권. 자, 여러분, 최씨예요, 최씨. 최씨 정권 때, 자, 뭐였습니까? 일단 답은, 자, 중방의 권한을 강화시켰다니였죠? 중방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중방의 권한보다 더 큰 게 있었잖아요. 최씨 최고 권력기구 교정도가. 그래서 아닌 거 이거고요. 자, 최초의 이게 바로 뭐였어요? 도병마사. 도병마사는 자, 무신정변 자 초기에는 여러분 권한이 약화돼요. 없어져요, 참. 폐지됩니다. 자, 그래서 거의 뭐 여러분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다시 최충원이 다시 그거를 복구시켜요. 그래서 최충원 때 다시 한번 자, 도당이라 부르면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죠. 그리고 원가석기에는 도평의사서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 받으시고, 그 다음 이거는 여러분 요런 게 자, 이제 경찰을 준비하신 분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자, 최충원 자, 뭐였으면 그때 왕으로 하여금 자, 소위 자, 이 진강후 이런 후라는 게 왕족에게 주는 칭호였잖아요. 그래서 진강후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진강부 또는 이게 나중에 자, 우리가 흥령부가 더 익숙하죠? 흥령부로 가고, 자, 최후도 뭐 다른 여러분 또 이런 자기 받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를 두어서 자, 거의 왕과 왕자와 동등한 왕족의 대우를 받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했던 자, 상종고금 예문이 1234년 최후 때 다시 금속할자로 인쇄되었다. 그러나 그 책은 이 1234년에 만든 상정고금예문은 현존하지 않는다. 단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그 내용이 실려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최충원 최후 확실하게 잡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불교. 자, 고구려 보도. 여러분, 작년 서울시 9급에서는 백제 보도군 이렇게 나왔던 그 문제가 생각나네요. 그 다음, 백제 계율종, 겸익. 그 다음, 신라는 호국불교가 크게 성했으나 밀교는 늘 강조했습니다. 삼국불교의 공통점. 1번, 왕실이 받아들였다. 여기에 귀족도 숟가락 얹는다. 그래서 1번, 왕실과 귀족불교. 두 번째, 호국불교. 세 번째, 현세구복적. 네 번째, 샤머니즘. 샤머니즘이다 보니까 이런 은밀한 밀교적 성격이 있는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힘으로 적을 물리치고, 또 한 번 여러분, 제가 그 얘기도 했었죠? 신라에 가면 여러분 그 불상들의 코가 자, 없는 경우가 많다. 뭐예요? 그 부처님의 불상에 코를 베어 먹으면 뭐 임신할 수 있다, 아들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은밀한 어떤 그런 샤머니즘이죠. 이게 밀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성하지 않았다. 성했고 화랑도를 미륵을 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삼국 공통의 불상이 뭐예요?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그래서 그건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8번 이 지문. 여러분, 사실 제가 2015년, 자, 선우빈, 자, 우리가 자, 실전 400제에는 자, 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2017년에는 실전 500조를 가면서 요 살을 뺐는데, 자, 요 문제를 뺐는데 요게 나왔네요. 자, 이 사람은, 자, 어쨌든 16세기 인물이고, 자, 경상 우도회를 대표하는 유학자고, 그리고 경가의를, 자, 국가직, 서울시 구급 문제에서는 경가의, 그래서 어쨌든 이 조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 조식입니다. 그는 의를 강조했죠. 절의를. 늘 유교주의에서는 경을 늘 강조해요. 여러분, 이왕도 경을 강조했지만 경과 함께 의, 절의. 그래서 그는 배운 자는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조식의 제자들이 자, 많은 의병으로 갔었잖아요. 곽재우, 정인홍 다 그들 자, 누구였다? 북인이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뭐 나머지는 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해설지를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자, 삼국시대 대외관계죠. 대외관계. 이건 무난한 문제죠, 여러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늘 했던 거. 사실 이런 거는 현장에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 내잖아요. 그러면 정답률이 자, 80% 이상,
85에서 90 되는 문제고요. 자, 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백제왕이 고구려 평양성을 침공했으니까 자, 4세기 백제 근초광. 그다음 자, 고구려 왕이 10년에 자, 신라를 도와줬더니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자, 광개토 대왕이고 자, 고구려 왕이 군사 이끌고 백제에 들어가서 한성을 함락했으니까 5세기 장수왕이고 그 다음에 백제왕 모대가 사실을 해서 혼을 청하고 신라왕은 자, 이참 비지의 딸을 보냈답니다. 자, 5세기 말에 결혼 동맹이죠. 그래서 바로 자, 동성왕하고 이쪽에 자, 이쪽 뭐였어요? 이쪽에 자, 동성하고 자, 소지왕 소지 마리간 사이에 결혼 동맹 이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자, 10번 문제 볼까요? 자, 10번 문제. 자, 여러분 모던 걸 모던 보이. 혈색 좋은 흰 피부가 들어갈 만큼 반짝이는 옅은 양말에 금방 발목이나 삐지 않을까 보기에도 조마조마한 구두 뒤로 몸을 고이고 스커트 자락이 비칠 듯 말 듯한 정강이를 지나는 외부에 단발 또는 미미 가쿠시 당시 유행했던 머리 모양에다가 모자를 푹 눌러 쓴 게 바로 모던 걸. 그 다음 분길 같은 손에 경복궁 기둥 같은 단장을 휘두르면서 두툼한 안경, 그 다음에 펑퍼짐한 모자, 코 높은 구두를 신고 모던 보이. 자, 모던 걸 모던 보이 1920년대 상황이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문화정차에서 여러분 자, 이런 문화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 작년 기출문제였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대한천일은행 몇 년이었나요? 한선은행 몇 년이었나요? 이거 바로 개학이 때기잖아요. 개학이 때.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를 요거를 물어봤던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거를 집어넣었죠. 나머지 다 일제 식민지시대 때기고요. 사실 3번 문제 이건 너무하죠. 자,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우측통행 방침을 바꿔서 좌측통행으로 왔다. 이것까지. 그래서 뭐냐면 이런 지문들은 앞으로도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것들 대한천일은행, 한선은행, 개학의 이거는 기출지문이었잖아요. 더더욱이 더 중요한 내용을 확실하게 잡는 훈련을 자, 국가직 취급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보면 끝도 없고 그럼 진도 못 끝내요. 그리고 자, 뭐 답은 이거잖아요. 얘가 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정확한 다른 시대 상황을 갖고 보시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 보세요. 자,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 자, 시기적 상황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이런 어떤 상황과 관계돼서 자, 백제의 공이 자, 서기를 벌써 이것도 4세기 근초광. 그 다음에 자, 국사 6세기 신라 진흥왕. 그리고 성덕대왕은 자, 신종은 경동왕 때 만들어져서 8세기 자, 해공왕 때 완성되잖아요. 완성이니까 해공왕이네요. 그러면 자, 충주 고구려비 여러분 중원 고구려비를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충주 고구려비 중원이 현재는 충주잖아요. 자, 어쨌든 5세기 장수왕 시기 맞죠?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추목탑은 자, 언제였습니까? 선동여왕 7세기 초상황이죠. 그 다음에 자, 신집 저 다봉에서 2번이 됐네요.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자, 영양왕 때 바로 자, 600년이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600년이고 7세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김대성의 석굴암 뭐였습니까? 자, 불국사 석굴암 다 경동왕 때 만들어져서 해공왕 때 완성되죠. 어쨌든 지었으니까 요 시기에 짓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런 문제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기본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답은 4번 양궐. 자, 궐은 두 체제가 있는데 국왕이 있는 법궁, 이걸 또는 정국이라 부르고 또한 이궁이 있다. 이궁이 뭐예요? 이런 게 이궁이죠. 창덕궁, 경희궁. 왕이 어떤 뭐 경복궁 안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는 다른 쪽으로 가서 머물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자, 이궁.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저희가 경복궁, 창덕궁 얘기하면서 이거는 경복궁의 이궁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었고요. 여러분 중전이 머무르는 거, 자, 세자가 머무르는 거, 뭐 이런 궁궐 이름까지 얘기할 거 없지만 해설제는 꼼꼼히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여기를 서궐, 여기를 동궐이라 불러요. 자, 그리고 이궁은
자, 이런, 자, 기본궁 말고, 자, 이런 것들을 이궁이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후원. 여러분, 때로는, 자, 궁궐의 북쪽에 있어 북원 또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해서 금원이라 불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창덕궁, 여기에 특히 이 여러분 창덕궁 후원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잖아요. 창덕궁과 함께 조정이라는 게 바로 뭐 근정전 또는 조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궁궐의 외전 앞에 풍계석이 있는, 자, 18풍계석이 있는 곳이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이 궁에 가보셔야 알 수 있는 얘기였지만, 자, 중요한 건 법궁과 이궁 이 부분은, 자, 이런 창덕궁 경희궁 공부할 때 이궁이란 말, 그래서 그때 나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이런 문화유산 관련 문제는 7급 문제에서 좀 꼼꼼하게 나오는 추세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봐두시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훈련하셔야 되냐면 한국사 능력 검정 문제를 좀 보세요. 선왕사 기출족보의 부록에 보시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궁궐 관련 문제가 좀 난도 있게 나온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만 모아놓은 것만 한번 보시면 여러분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꼭 다시 한번 기본서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있는지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좌우합작위원회. 자, 1940년, 자, 7월에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됐고, 그해 10월에 좌우합작 7원칙이 나왔고요. 올해 서울시 사회복지 문제는, 자, 이런 관련 문제가 있었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자, 답부터 볼게요, 여러분. 미 군정은 처음부터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미 군정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새로운 정부의 모체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지지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자, 국가직 7급을 위해서 좌우합작 7원칙 내용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좌우합작 7원칙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틀리는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검색해야 알 수 있는 이런 거. 박통사 언해.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이거는 전공자도 여러분, 이쪽을 본 전공자만, 이쪽 논문 쓴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출제자가 이거는 만점을 맞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자, 낸 문제죠. 자, 어쨌든, 자, 칠정산 내편과 외편이 있는데, 외편은 뭐예요? 자, 이슬람, 달력인 회의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고 한 게 외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걸 바꿨고요. 외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도, 이게 여러분 올해 제가 이런 경찰 문제에서 또 틀려고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마칠 생각 하지 마시고, 사실 이번 서울시 7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 국사가 80점에서 85점이면 여러분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더 모든 책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끝도 없습니다. 자, 이종의 동사 늘 강조했던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자, 박통사 언해. 자, 이 책. 그러면 해설에도 드렸지만 이거는 성종 때 최세진이 쓴, 이거는 중국과 관련된 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 이 뭐 일본어 학습서는 뭐 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요게 여러분 정말 좀 출제자가 너무 좀 잔인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저의 기본서에도 없는 거고, 사실 여러분 요거는 좀 검색해야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앞으로 저에게 선생님 이 책이 있나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다고 그러면 제가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백과사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사책은 2000페이지, 3000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걸 다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국사가 또 100점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범위를 정확하게 좁히시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더 확실하게 학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사만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자, 전체 상황 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는 거죠. 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자, 순서들. 1920년대 자유참변 이후에 만주 독립군의 활동은 자, 3부, 즉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전개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북만주 지역의 조선인, 자, 자유참변 이후에 주로 북쪽에 있었던 거 바로 뭐였다? 자, 신민부다. 좁혀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20년대 말 3부는 통합운동, 일종의 자, 민족 유일당 운동이었다. 벌인 결과 남북 만주에서 양대 세력으로 남만주에서는 뭐였어요? 국민부가, 그리고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그래서 답은 자 1번 되는 거죠. 자 쭉 갑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자 바로 국민부가 수립되었고 정당한 성격인 조선혁명당, 자 군사 성격인 조선혁명군, 혁이와 독호의 만남 이렇게 외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일제가 만주를 점령한 다음 중국 내 독립운동 단체들 사이에서는 통합운동이 다시 제기되었다. 그래서 1937년 중유전이 일어나자마자 민족혁명당, 자 이게 바로 김원봉이 이끌었던 민족혁명당은 통합에 찬성했던 단체들과 함께 조선민족전선연맹, 여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답은 1번인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대 상황 자 꼭 봐두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늘 나오는 상황이고, 9급과 7급의 차이는 바로 이런 거예요. 7급은 좀 더 꼼꼼하게 여기까지 물어본다는 거. 9급은 보통 여기까지 물어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청해 요청을, 자, 다음 역사 사실을 순서로 바르게 나열해야 되는데요. 자, 청해 요청으로 조선은 나선 정부 언제였습니까? 자, 효종 때 사건이죠. 그 다음에 청해 정세의 변화를 이용해서 윤유. 자, 여러분, 우리가 효종 때, 자, 항상 강조했던 인물이 송시열이었죠. 송시열과 함께 북벌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남인, 윤유. 자, 윤유 역시 숙종 초기에, 즉위 초기에 자 북벌운동을 얘기했었지만 좀 있다가 경신항고 계기로 자 그들은 제거당하죠. 그래서 숙종 자 왕위에 올라갔을 때 초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백두산 정계비는 연도 꼭 외우셔야 돼요. 1712년. 그래서 자 이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 안영복 올해 국가지 9급의 독도 관련 문제 나왔는데, 자 뭐였어요? 17세기 대마도 도주가 자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확인서 써줬잖아요. 17세기에. 자, 그게 언제? 안영복. 언제? 17세기 말. 숙종 때, 숙종은 자, 17세기에서 18세기 초기에 있었던 임금. 그래서 여기 니은디글 리을이 숙종 때고, 여러분이 사실 이 백두산 정계비와 안영복 때문에 조금 헷갈렸지만 기억하고 니은은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서 좀 왔다 갔다 하셨을 건데요. 안영복 항상 17세기 대마도 도주로부터 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인서 받아왔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영복은 숙종 때 인물이죠, 여러분. 그러면 좀 더 쉽게 문제를 좀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도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꼭 알아야 될 연도는 자 1712년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자, 그 다음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조. 자, 서울시 9급도 세조, 서울시 7급도 세조. 자, 여러분이 선생님 9급과 7급의 차이가 뭔가요? 바로 이거예요. 자, 서울시 9급의 세조는 좀 더 사료가 좀 간단했고요. 자, 그러면서 자, 7급은 좀 더 길게 내면서 여기 내용들에 여러분 조금 자, 이런 잘 언급하지 않았던 이 시의 난, 그 다음에 또한 여기에 지금 뭐 여기 자 이런 국조보감 이런 것들 나와서 이런 지식을 좀 더 집어넣는 게 자 7급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개념 안에서도 7급 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보는 훈련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답을 맞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엉뚱한데 답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세조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 여기에 사병협파학계 도평의사사가 의정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했잖아요. 자, 태조 이성계 때는 도평의사사 있었다. 여러분 정도전이 도평의사사의 장을 자 역임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자 2대왕 정종, 3대왕 태종.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도평의사사 폐지 또는 의정부 설치, 이거는 정종 그래도 맞고 태종 그래도 맞고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어쨌든 이게 바로 답인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뭐 이시의 난도 외웠어줘. 여러분 지금 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굵직굵직한 왕들이 없어요. 확실하게 잡는 훈련이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또한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국조보감. 국조보감이 어느 왕 때 어떤 지시하에 이루어졌는지. 자, 세종 때 일단 구상했고, 그 다음에 바로 세조 때 자, 앞에 4명의 왕의 국조보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건 기출 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꼼꼼하게 한 번 더 보는 훈련 하시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국통감도 너무 중요하죠. 자, 기존에 2년 전 국가지 9급 문제는 자, 동국통감 사료 나오고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사 내용을 물어봤던 문제도 기출문제였습니다. 지시죠. 완성은 성종이지만 이건 지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세조 때 지시했다는 분위기.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직인연애. 이건 너무 쉽죠, 여러분. 이건 뭐 맨날 나오는 거고, 야, 여기 키워드 있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길다가 기문돌, 흠돌. 삼국사기니까 당연히, 자, 고려에서 앞에 역사 쓴 거고. 그 다음에 흠돌, 자, 신문왕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자, 이거는 독서 삼풍가는 신라하대 때 원성학대기였습니다. 쉬운 문제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번 시험은 조금 지엽적인 게 더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 좀 아까 그런 역사책, 그런 사서들,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 좀 힘들었네요, 책들이.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세요. 자, 이게 요즘에, 자, 출제자가 문제 낼 때, 조금, 현대사 부분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렇게 낸다고 했었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의, 자, 역사들을 민주화 운동까지 포함해서 냈는데, 자, 이게 들어갔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자, 지금 올해, 자, 6.29 민주화 선언, 5.18 광주화 민도. 자, 서울시 9급에서는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 6월 항쟁, 60 민주항쟁, 그리고 6.29 선언. 이 세 가지가, 자, 이렇게 길게 여러분 사료로 나와서 순서 맞히는 문제였고요. 자, 7급은, 자, 그렇게 낼 수 없으니 이제 사건들 집어넣죠. 제일 쉽게 내는 문제가 이겁니다. 자, 어쨌든, 자, 5.16 군사, 자, 정변은 1961년에 있었고, 5.16 군사 정변 또는 군사 쿠데타죠. 자, 그 다음에 4.19 혁명은 1960년 있었고, 자, 3.1 민주국선언 소위 명동 사건이라 부른 거고요. 이거 여러분 가셔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료 꼭 봐주세요. 앞으로 가능성이 있네요. 1976년 어쨌든 유신 정부 때 있었던 명동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유신은 당연히 1972년이고, 자, 이거는 1980년이고, 이거는 1987년이고. 그래서 그동안, 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 자, 우리가 새 정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관련된 내용들, 자, 꼼꼼하게 보십시오. 작년 서울시 9급에서는 자, 7급도 마찬가지 뭐였습니까? 김대중 납치 사건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김영삼 국회 제명 그런 거 나와서 서울시는 작년부터 문제가 상당히 자, 좀 기존의 문제들과 좀 달리 민주화 운동과 관계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발해 문제. 여러분, 이 문제, 이번 시험이 왜 어렵게 느껴졌냐면 이런 보기들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렇게 내는 게 정상적이에요. 둘둘둘둘이 아니라 둘, 셋, 셋, 넷.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사실 이래서 객관 시험은 꼭 사실 이렇게 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오랜만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자, 어쨌든 자, 기억은 뭐 늘 익숙한 거죠. 국호는 처음으로 진나라, 나중에 자, 당나라 책봉 받은 이후에 발해라고 했고, 자, 늘 고구려 계승 이념을 표방하면서 고려 또는 고려 국가라고 했다. 이거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계획도시 상경. 자, 상경은 바로 당나라 수도 장안을 모방해서 도로를 여러분 이렇게 사각형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일종의 계획도시. 여기에 유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타구와 격구놀이가 당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원래 이게 페르시아의 문화예요. 페르시아. 근데 당나라가 여러분 상당히 이슬람하고 교류하고 그쪽 서역 쪽하고 교류하면서 서역의 이 문화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고구려에도 있고, 여러분 백제에도 있어요. 신라에도 있어요. 발해도 있어요. 고려도 있어요. 조선도 있어요. 타구치고 격구. 이게 오늘날 뭐예요? 골프인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들어가서 여러분이 조금 낯설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출제가 굉장히 자, 상식적인 문화사를 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자, 어쨌든 당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자, 당나라의 특산물, 여러분 사실 앞으로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 공부하실까봐 제가 발의 많은 특산물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라. 솔빈부 말. 이것만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에는 무슨 다시마, 책성부에는 된장, 위성에는 철, 어디에는 붕어,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 특산물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특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자, 이 나라의 솔빈부는 특히 말을 전담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셔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해설지에는 진짜 여러분, 그 각 부서, 각 지역마다 여기 지금 제가 무슨 자, 전국 신당서에 자,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 배가 유명하고 어디는 뭐가 유명하고 다 써드렸지만 그렇다고 외우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서울시 7급 시험 보고 어제 제가 해설을 하는데 남부학원 1층에서 저희 이제 7급을 준비하는 제자를 만났어요. 시험 잘 봤어요 했더니 시험 너무 어려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험, 뭐 모든 시험이 다 쉬우면 좋겠지만 정말 이런 어려운 시험에서는 너무 또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또 온갖 지엽적인 사건들 다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없다는 거 그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개념에 주력하시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직 취급을 위해서 더 이론서에 많이 나왔던 주제들을 자, 그 주변을 좀 많이 보세요. 주변을. 그리고 동시에 틀리라는 그런 문제 아까 여러분 조선의 책들 그런 거는 틀려도 돼요. 그런데 자 어쨌든 남이 맞춰야 될 그런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서 자 조금 문제 푸는 여러분 스킬을 조금 더 좀 키우시는 게 7급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 7급 문제풀이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사실 살짝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9급 학생들보다 7급 학생들이 과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국사 부분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하시거든요. 9급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국사 원점수고 나머지 선택 과목 2개가 들어가서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 국사 고득점이 돼야 되는데 7급 분들은 자, 전과목의 평준화란 말이에요. 특히 국가직에서 이제 영어가 빠졌으니까 6과목을 경제학, 헌법도 하셔야 되고 6과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국사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때부터 정확하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보는 분들이 승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조금 이제 좀 그동안 공부가 좀 미진했어도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7월, 8월 여러분 이 7월 한 달을 자 좀 더 이런 암기 과목에 주력하시면서 자 정확한 개념을 잡는 훈련을 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자 여러분 학교를 기원하면서 자 7급 문제풀이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